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최대 이슈 종목으로는요, 역시 셀트리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이죠. 셀트리온이 5% 넘게 6%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합니다. 이거 정말 오랜만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 라는 부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레키로나라고 어서 많이 들어봤죠? 이전에 계속 말씀드렸었던 내용이에요. 코로나 치료제 이 3상인데요. 거기에 3상에서 효능 안정성이 입증됐다. 그래서 미국의 FDA 허가를 노린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레키로나 이미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일단 시장에서는 이러한 뉴스와 이슈로 인해서 급등 마감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셀트리온 오랜만에 6% 상승하는 것은 상당히 급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주변 동생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5%, 그리고 가장 탄력적이죠. 셀트리온 제약이 13% 가까이 급등하면서 마감을 하는데요. 일단 기준은 셀트리온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앞서 보셨었던 그런 이슈 때문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요, 30만원 선 정도 선으로 한번 목표가 정하시고요. 단기 접근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이 추세적인 하락의 흐름이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흐름 안에서 오늘 살짝 그 윗부분을 돌파하려고 하는 노력은 분명히 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 하락 추세대 안에서 다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에요.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종목이 소형주이자 소위 세력주로 일컬어지는 쌍방울과 하림이었습니다. 먼저 쌍방울이라는 종목 한번 보죠. 오늘 장 후반에 갑자기 급등하면서 17% 넘게 급등합니다. 쌍방울.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스타항공 인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것 때문에 최근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두 개의 경쟁이었었죠. 쌍방울 중심의 하나의 그룹, 그리고 하림 중심의 하나의 그룹, 이렇게 해가지고 인수전을 펼쳤었는데요. 하림이 포기를 했습니다. 이 쌍방울과 하림이 이러한 이슈 때문에 같이 상승을 했는데요. 둘 다 소위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기업이죠. 안정적인 수익 구조는 가지고 있지만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항공주들이 경기 회복, 그리고 애프터 코로나 관련 이슈 때문에 많이 상승해서 그 주가 흐름이 아주 좋죠. 그런 흐름 안에서 인수전 아주 치열할 거라고 봤는데 아주 싱겁게 끝났습니다. 쌍방울 그룹. 그래서 쌍방울은 올라가고 하림은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장 후반에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장 후반 3시부터 30분 동안 땡겨버렸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일단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슈화가 됐고 결정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놓고 보면은요, 여기에서 추가 상승 시에는 새로운 모멘텀을 갖기보다는 이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과열된 이 분위기에 휩쓰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하림은 반대죠. 오늘 아침에 상승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리 왔습니다. 이러한 영향, 여기에서 그 기대감 때문에 매물이 쌓여 있거든요. 조정이 당분간 이어질 겁니다. 이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가격 조정 즉 가격이 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떨어진 이후에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등 시에는 좀 빨리 좀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가 오늘 시장의 중심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앞서 셀트리온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카카오와 네이버 시가총액 5위 이내 종목의 두 종목이죠. 이 종목이 카카오는 5% 급등, 네이버도 3% 넘게 상승했어요. 특별한 이슈가 있었을까?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향후 성장성에 대한 점수,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대형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최근 올라간다라는 분위기에 힘입어서 여기에 매수가 좀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대형주를 좋아하는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러면서 기업 가치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네요. 기관 쪽에서요. 역시 이 코로나 언택트 관련주이기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사업 확장의 기회로 삼아서 아주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요, 긍정적인 흐름, 앞으로도 기대할 만한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카카오 주가, 제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박스권으로 볼 텐데, 요 돌파하는 3일 전 여기에서 이거는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으니까 저점 매수 관점으로 보십시오라고 전략을 바꿔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 흐름 안에서 좀 급등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급등하면은요, 또 어느 정도 또 5일선의 조정은 분명히 들어옵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다만 추가 상승 시에는 물량 조절도 조금은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판단이고요.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다만 카카오가 올라가면서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이죠. 같이 올라가더라도 네이버 기준으로 40만원 넘어서면은, 네이버 기준이 40만원 박스권 상단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는 40만원 선, 그러면은 네이버가 40만원 갈 때 카카오도 일정 부분 조정의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이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H&M도 최근 많이 또 궁금해 하시네요. 흠슬라죠? 흠슬라. 해상운임이 또 상승을 했네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신문, 언론에 중소기업에서 수출하려고 그러는데 배 때문에 수출을 못한다, 운임이 너무 높아서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겠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왔어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3% 다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 흐름 잠깐 보시겠습니다. 바로 여기 4만원에서는 매수해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반등 들어오죠. 하지만 4만원과 5만원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수, 박스권 상단에서는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두산중공업 말씀을 드리죠. 두산중공업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이렇게 인터넷이나 여기에 나오는 뉴스는 없었는데, 어떤 몇몇 언론에서 한수원, 즉 한국수자원공사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전력 포함해서 체코 원전 관련 지금 회의를 하고 있죠. 인수 가능성을 타진하는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래꼬리 달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 마감했거든요. 그리고 우진이라고 하는 관련주, 원전 관련주는 4%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 중심에는 역시 대장주 두산중공업이 있는데요. 장 후반에 갑자기 이렇게 들어올렸거든요. 그러한 이슈 때문에, 이러한 이슈는 여전히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등 이후에 조정폭이 생각보다 한 번 더 떨어진 흐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이 정도 선 44,000원, 5,000원에서 마무리 짓지 않을까 했는데 조금 더 마이너스 부분이긴 한데요. 여기에서는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 오늘 새로운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이었죠. 그런데 종가상 일단 전 고점대 갖다 놓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상 사상 최고치네요. 그런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소형주, 개별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겠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특징주 설명하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수급 부분에서 외국인 기관이 일정 부분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개인이 끌어올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보면은 금융투자 중심의 매도였고요. 프로그램 매물이었겠죠, 대부분. 외국인의 매도도 어느 정도 나왔지만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급 부담이 별로 없었는데 개인이 저가 매수에 들어오면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단기 상승 추세 유효하고요. 종가상 사상 최고치 돌파하는 흐름 내일 한번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